슬기로운 재판관. 옛날 어느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판결을 잘하기로 이름났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로 퍼져나가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그 재판관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말을 타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자, 가자. 임금님은 신분을 감추려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신하도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임금님은 재판관이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장날이어서 좁은 성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느라고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잠시만요. 임금님이 탄 말이 막 성문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절름발이 거지 한 명이 쪼그리고 앉아 처량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리, 이 불쌍한 놈에게 동전 한 푼만 보태줍시오. 임금님은 자, 불쌍한 이걸 생각이 들어 받게나. 금돈 한 잎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지는 잽싸게 돈을 받은 다음 두 손을 벌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리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한 놈을 말에 태워서 성안 장터까지 데려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임금님은 거지를 말에 태운 뒤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임금님은 거지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다 왔소이다. 이제 내리시오. 그러나 거지의 말은 너무나 엉뚱하였습니다. 내리긴 왜 내가 내려? 내릴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아, 임금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건 내 말이야. 그러니 빨리 내리란 말이야. 자네 말이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어디 있긴 바로 여기 있지. 참. 임금님과 거지는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이 거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재판관님에게 가서 이 말이 누구 것인지 재판을 받도록 하세. 거지도 임금님 말에 찬성하였습니다. 좋소. 임금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재판관의 명 판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재판관은 마침 장터에서 재판을 하고 무슨 일 있었습니다. 났어요? 또 재판이 임금님과 거지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그래요, 갔습니다. 재판을 받아봅시다. 에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감탄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판결이야. 임금님과 거지가 도착하였을 때는 그러게 말이에요. 고깃간 주인과 기름장수 사이에 벌어진 일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고깃간 주인이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기름을 사려고 이 자의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을 치르려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자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님, 부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기름장수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고깃간 주인이 기름을 사러 제 가게에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거슬러 줄 돈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스를 돈이 있다고 하면서 탁자 위에 돈을 한 움큼 꺼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그 돈을 움켜잡고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난 재판관은 말하였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내일 다시 오기 바란다.
그때 가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번에는 임금님과 거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임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먼 지방에서 물건을 사러 온 상인입니다. 성문 앞에서 이 불쌍한 거지가 장터까지 데려다 달라고 사정하기에 말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도착하자 이 말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저더러 말에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관님,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번에는 거지가 말고삐를 꼭 잡은 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다리가 좋지 않아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어를 하려고 성문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몹시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절더러 장터까지 태워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말에 태우고 장터까지 데려다 주었더니 도리어 저더러 말에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관님, 이렇게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재판관은 두 사람의 말을 듣더니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여기다 두고 가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시오. 다음 날 재판관의 명판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먼저 고깃간 주인과 기름 장수에 대한 판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판관은 고깃간 주인에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 돈은 틀림없이 당신 것이오. 그러고 나서 재판관은 기름 장수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남의 돈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으니 도둑놈이나 다름없소. 그러니 곤장 50대를 맞을 것이오. 기름 장수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금님과 거지에 대한 판결을 할 차례였습니다. 재판관은 먼저 임금님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여러 말들 중에서 당신 말을 알아볼 수 있겠소? 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아볼 수 있어. 네, 제 말인데 제가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난 재판관은 먼저 임금님을 말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20마리 정도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임금님은 어렵지 않게 자기 말을 가리켰습니다. 이 말이요. 다음에는 거지를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거지도 똑같은 말을 가리키며 자기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재판관은 거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에게 곤장 50대를 쳐라! 그러고는 임금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건 당신 말이 틀림없소. 어서 끌고 가시오. 고맙소. 임금님은 재판관에게 허리를 굽혀 절한 후 말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 거지는 형리들에게 끌려가면서 가만히 있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내 재판관은 것이란 큰 말이요.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사람 살려! 저자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군.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100대를 치도록 하여라! 예. 그제야 거지는 풀이 우와. 죽어 조용히 끌려갔습니다. 재판관은 하루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앞에 서 있는 임금님을 보았습니다. 웬일이오? 혹시 내 판결에 불만이라도 있어? 재판관이 묻자 임금님은 왕의 표시인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판관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꿇어엎드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임금님을 몰라 뵙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임금님은 재판관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키며 말하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재판관. 나는
당신의 현명한 판결을 칭찬하러 온 것이오. 재판관은 임금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차를 마시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명재판관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도시에 온 것이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명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오. 먼저 고깃간 주인과 기름 장수에 대한 판결부터 말해보시오. 황송하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그 돈을 물이 담긴 그릇에다 집어넣은 다음 살펴보았더니 물 위에 기름이 한 방울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고깃간 주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무릎을 치더니 어. 말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간단한 일이었군. 그리고 그 말이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을 말에게 데려갔을 때 말은 임금님을 보자 매우 반가워하였습니다. 반면에 거지가 오는 것을 본 말은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은 재판관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현명한 신하가 필요하오. 나와 같이 궁궐로 가서 내 일을 도와주시오. 재판관은 임금님 뜻에 네, 따르기로 임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은 재판관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정치를 하였습니다.